자, 이제 우리는 허블의 법칙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는 이분이 허블이에요. 연도는 이렇게 한번 봐요. 그리고 이분은 그 관측을 언제 했냐면 1929년도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르메트르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론을 주장한 지 몇 년 뒤? 2년 뒤에요. 2년 뒤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허블이 관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우주론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에는 정적 우주론하고 그리고 팽창 우주론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적 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했어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본인의 방정식으로 풀어봤더니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는 프리드만하고 르메트르가 그렇지가 않고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하는 팽창 우주론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쪽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아인슈타인도 프리드만의 우주론도 알고 르메트르의 우주론도 알았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되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산수식으로 수학식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 자연하고는 무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리드만이나 르메트르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공헌은 인정을 했지만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이분들의 업적을 부정하고 있을 때예요. 바로 그런 입장을 이렇게 취하고 있을 때예요. 그랬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허블이에요. 허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허블이라고 하는 요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허블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보면은 윌슨 사안이라고 하는 여기에 100인치 만원경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후커 만원경이라고 하는 그 만원경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은하들 사이의 거리와 적색 편의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우주 팽창론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먼저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허블은 여러분들이 전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큰 업적만 잠깐 정리를 하죠. 그게 봤을 때 두 가지 업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는 안드로메다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은하와 같이 또 다른 은하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허블이 1924년도에 실제 관측을 통해서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관념이냐면 은하가 우리 은하에 속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았던 세상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 선조님들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겠어요? 주요업적. 그렇죠? 여기 1929년도에 어떤 거? 여기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걸 발표하고 지지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분의 업적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허블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결론을 한번 볼게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V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은하의 후퇴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H0라고 써있는 여기는 뭐냐면 허블 상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D라고 하는 건 거리예요. 이건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팽창 우주론에 여기 결정적인 천문학적 증거를 이렇게 만들었던 게 여기는 허블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법칙을 우리가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이 법칙을 한 공원이 르메트르한테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연도가 그랬잖아요. 허블이 관측한 건 29년, 그리고 이걸 처음으로 추측을 했던 거는, 그쵸? 은하가 멀어지게 되는 게, 혹시 멀어지게 되는 게 우주의 팽창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르메트르였었잖아요. 그게 이보다 2년 빨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기를 우리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 공적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하의 후퇴 속도라고 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부터 멀리 있는 은하면 은할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실험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적재 편의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우주론을 공부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도플러 효과에서 청색 편의, 적색 편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 쪽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원래 기본 파장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했잖아요. 또는 내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파장이 더
조밀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기준보다 더 파장이 조밀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청색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블이 밤하늘의 별을 관찰을 했더니 다 모든 별들 또는 은하들이 적색 편의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우주 팽창론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H라고 쓴 거는 이거는 허블 상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주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천문학자 그리고 천체 물리학자들이 여기에는 허블 상수를 측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1메가파섹, 여기가 파섹이 아니라 메가파섹이에요. 파섹은 3.26 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가파섹이니까 326만 광년이에요. 그거 당 대략 초속 70km 정도로 여기는 상수가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상수 측정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걸 정교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정리들을 해놓으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은하의 후퇴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D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H는 허블 상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블 상수는 1메가파섹 당, 다시 말해서 326만 광년 당 대략 초속 70km 정도 돼요. 70km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자, 이제 여기에는 허블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크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됐으면은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실험적으로 검증을 딱 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를 주장을 하면서 팽창 우주를 부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말해서 프리드만과 르메트리의 업적을 실제적으로는 크게 인정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블이 증명을 한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아마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생일 때 최고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쪽으로 잠깐 들어가죠.